뭔가 택시를 탄 승객, 어르신이요. 뭔가 목소리가 다급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경이었습니다. 70대 여성이요.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로 가는 내내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네. 앞에 그 택시 운전기사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아서 그 여성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 여성을 왜 주시했을까요? 박상희 소장님.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의 70대 여성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범인인데요.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하. 보니까 돈을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구하러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게 무슨, 근데 이제 얘기를 막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휴대폰이 꺼졌어요. 아하.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범인들하고 얘기하다 중단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택시 운전사께서 무슨 일이시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아하.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범인들인데 내 아들이 납치돼서 지금 빨리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아들이 냉동고에 지금 갇혀서 죽게 생겼다. 세상에.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살려줘라고 얘기하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다라고 이제 어허. 울먹이신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저 상황까지 되면 뭔가 이 전화기 너머로 보증금을 안 갚으면 아들 냉동고에 가두고 해칠 거야 라고 한 그 순간 찰나에 전화기 너머로 엄마 살려줘 라고 목소리가 들렸으니 이 어르신은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도 이런 전화 받아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집 전화로 받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있지 전화 받고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쪽에서 아이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그 전화를 딱 받고 곧바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그 아이한테 빨리 전화해보라고. 네네. 그 전화해보라는 소리를 듣더니 저쪽에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네. 저쪽에 끊어버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는 뭐 일종의 캠페인을 좀 벌렸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만요 캠페인. 아하. 그러니까 이런 전화 받으면 일단 잠깐만요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아. 하고 지금 전화를 네. 하는 방법. 내지는 그러니까 저 경험한 바대로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옆에 네. 사람한테 아이한테 전화 설령 옆에 사람이 아하. 없더라도 그렇죠.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듯이 아이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필경은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네. 예, 발이 저려서 빨리 전화를 끊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상황이 이렇게 딱 봉착하면 정신이 없죠. 그렇죠. 머리가 네, 하얘질 그렇습니다. 거예요. 머릿속이 네. 하얘질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수법도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은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행히 통화가 됐는데 공범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들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가지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아. 그럼 통화 중이잖아요. 네. 뭐 전화 안 받으니까 아하. 부모님이 더 다급해가지고 속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수법이 교모해지고 있으니까 네.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자, 택시에서 이 대화 내용, 70대 어르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굉장한 다급한 사정인 걸 듣고 있던 택시기사는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이 택시기사는 혹시 그냥 택시만 이 승객을 목적지만 데려다 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이 승객을 일단 설득을 해서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요, 제 휴대전화로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해요. 네. 이 승객이 통화를 하다가 배터리가 소진이 돼서 전화가 끊겼던 겁니다. 네. 상황이 더 긴박해진 상황이었는데 이 택시기사의 이 제안 덕분에 이 어머니가 한숨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택시기사님이요, 아마 택시기사님도 모르긴 몰라도 연배가 좀 있으셨던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신 거예요. 이 경찰서로 일단 가는 도중에 이 어르신을 설득했답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 갖고 계신, 손님 갖고 계신 휴대전화는 다 방전됐잖아요. 그러면 제 휴대전화로 아드님한테 한번 그럼 통화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가도 늦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설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답니다.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실제로 택시 기사님이 휴대전화를 빌려줬습니까? 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아들한테 전화하는데 처음에는 아들이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자 세상에 얼마 애가 탈 거야? 안 그렇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 얼마나 네. 애가 탔겠어요. 네. 그리고 나왔는데 침착하게 한 번 더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네. 그때 통화가 됐던 거였죠. 됐어요?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어머니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다가 아니라 이 택시기사가 어머님을 아들한테까지 모셔드렸다고 합니다. 그걸 왜 빼나요? 대성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성통곡. 이 엄마가 박상희 소장님. 네. 아이고 내 아들 살아있네, 내 아들 살아있네, 내 아들.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통화가 되니까. 아,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정말 냉동고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락도 안 됐는데 네. 이제 좀 연락이 됐으니까 안전. 지금 누가 나를 괴롭히려고 사기를 쳤다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께 정말 포상이라도 해드리고 정말로 싶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네. 이 대목에서 제가 전국의 아드님들에게 좀 호소를 하고 싶은 게 왜요?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전화하면 제때 전화 좀 받아요. 맞아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런데 이 택시 기사님이 정말로 뭐라고 안심시키면서 이 휴대전화, 본인 휴대전화로 아드님한테 그 승객분의 아드님한테 전화한 상황까지 갔냐면요. 아, 손님, 아무리 그래도 요즘 세상에요. 보증금을 안 갚는다고 사람 납치하고 그런 지경까지 가는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제 전화로 한번 아드님한테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고 설득을 해서 통화가 그리고 2번 만에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통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어르신 대성통곡했죠. 택시기사님이 여기서 빠이빠이 한 게 아니라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택시기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경찰서도 가고 네. 도와주고 끝까지 도와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제 택시를 이제 가끔 타면은 물어봐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가 우리 프로라고 하는데 네. 이 프로에서 자꾸 이런 점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정의롭고 의협심이 많은 그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냥 자기 일 아니라고 귀찮다고 여기서 아하. 나몰라라고 했으면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이 아들하고 어머니가 이 택시 기사님한테 좀 네. 조금이라도 사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사당역으로 경찰서 가던 길에 다시 핸들을 꺾어서 아들하고 통화됐잖아요. 지하철 2호선 사당역까지 직접 모시고 가서 아들과 이 어르신을 상봉하게 해줬다면 얼마나 착하신 정말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택시기사님입니까? 그런데 홍순민 아나운서 대체 이 어르신이 대체 보이스피싱범에 속아가지고 대체 얼마를 갖고 가던 길이었어요? 지금 뭐 아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이제 5천만 원을 세상에. 쇼핑백에 넣어서 휴대전화를 들고 택시를 탔던 거였습니다. 아하, 말이 5천만 원이지요. 자, 이렇게 하마터면 5천만 원이란 거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정말 헌납할 뻔했던, 상납할 뻔했던, 넘겨줄 뻔했던 이 상황 아들이 듣고 감사의 글을 올렸다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그래서 이 아들이요 실제로 그 택시 운송 사업조합 홈페이지 네. 그것도 칭찬합시다 코너에 아하. 감사의 이제 뜻을 전합니다. 네. 택시를 타고 이제 가던 중에 전화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는 모르는 전화를 안 받았는데 네. 다시 한번 전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자칫했으면 평생 모으셨던 그 돈을 한순간에 다 잃으실 뻔했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네. 글을 남겼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실 뻔한 아들, 이 어르신의 아드님이요,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이 통화하면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왜 본인의 어머님이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070 번호가 찍힌 전화로 이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 아드님 이름 누구누구 맞죠?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 아들 너무 잘 알고 있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전화가 통화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범인이 앞서 냉동고 얘기를 하다가 살려주세요 엄마라고 하니까 어이구 내 아들 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닮았으니까 거기에 깜빡 넘어갔고 휴대전화를 넣어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가방에 넣어두세요. 휴대전화 전화 끊으면 아들 위험합니다. 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 택시기사님께 정말로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정말로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을 살리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